안녕하세요. 잘 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웰니스 유키입니다. 웰니스에 대한 제 고민을 공유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가족력과 과거 병력,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나만의 위험도 지도를 그려서 취약한 기관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체적 웰니스의 5번째 이야기로 꼭 필요한 검진과 그렇지 않은 검진을 의학적 근거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의학에서 말하는 근거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권고되는 검사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아가 넘쳐나는 검진 정보 속에서 불필요한 불안감을 덜어내고 나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전략까지 핵심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챕터 1. 의학적 근거의 의미. 우리는 흔히 모든 병은 일찍 발견할수록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예방의학의 중요한 기둥인 것은 맞지만 현대의학에서 건강검진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일찍 찾아내는 것 자체를 최종 목표로 삼지는 않습니다. 의학적 근거란 특정 검사를 통해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의 무리에서 질병을 찾아냈을 때 궁극적으로 그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는가를 데이터로 입증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병을 일찍 찾았는데 생존율이 안 올라갈 수도 있나요?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세포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어떤 결절은 발견하지 않고 평생을 두어도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아주 느리게 자라거나 멈춰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상 소견을 정밀한 기계로 일찍 찾아내어 수술이나 치료를 시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환자의 수명을 연장하지 못한 채 치료 과정에 신체적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만 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보건기구와 관련 학회에서는 수많은 연구 논문과 통계를 바탕으로 검사의 중요도를 나눕니다. 검사를 시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검사로 인한 손해보다 명백하게 클 때 우리는 그것을 근거가 확실한 검사라고 부릅니다. 이때 우리가 기대하는 이득은 생존율 향상이나 합병증 예방이며 감수할 손해는 검사로 인한 출혈 혹은 감염, 과잉 진단으로 인한 불안입니다. 바로 이 근거가 탄탄하게 뒷받침된 검사 항목들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챕터 2. 권고되는 검사들의 특징. 그렇다면 의학적으로 이득이 명확하게 입증된 검사들은 어떤 검사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검사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암이 생긴 것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암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의 이상세포를 미리 찾아내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장 내시경의 경우 내시경을 통해 대장 점막을 관찰하다가 용종을 발견하면 검사와 동시에 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용종의 한 종류인 선종은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 대장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전암병변입니다. 즉, 내시경을 통해 용종을 떼어내는 행위 자체가 대장암으로 가는 길목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확실한 예방법이 됩니다. 한편 일반 건강검진에 포함된 검사 항목들은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위험 인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혈압 측정이나 간단한 피검사를 통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질혈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확진검사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검진을 통해 만성질환을 진단하고 치료까지 연계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처럼 권고되는 검사들은 질병의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을 조기에 끊어낼 수 있는 명확한 개입 지점을 제공합니다. 국가건강검진 프로그램에 포함된 일반 건강검진과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에 대한 암검진은 국가가 정한 대상자 기준에 맞춰서 받을 때 그 의학적 이득이 손해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검증된 항목들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이라면 이 필수 항목들을 주기에 맞춰 꾸준히 챙기는 것만으로도 신체적 웰니스를 위한 견고한 기본 방어막을 갖출 수 있습니다. 챕터 3.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검사들. 반면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정기 검진 목적으로 받을 때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검사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신 PET-CT나 뇌 MRI 같은 고가의 영상 정밀 검사입니다. PET-CT는 이미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전이 여부를 파악하는 검사이며 뇌 MRI는 주로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환자의 원인을 찾을 때 필요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게 선별검사의 목적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전신 PCT는
포도당 대사가 활발한 곳을 찾아내는 원리인데 암세포뿐만 아니라 단순한 염증이나 정상적인 생리적 활동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이 검사에서 뜻밖의 이상 소견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진짜 암인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PET-CT로 인해 노출되는 방사선도 적지 않고 뒤이어 시행하게 되는 검사도 방사선 검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 검사까지 이어질 경우 출혈이나 감염 같은 합병증 위험까지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점도 적지 않은 손실로 작용합니다. 물론 뇌동맥류의 가족력이 뚜렷하거나 만성적인 중증 두통이 있는 분들에게는 뇌 MRI나 MRA가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사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의 위험도와 무관하게 모든 정밀 검사를 다 받는 것이 건강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효용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검사를 무조건적으로 추가하기보다는 나의 과거력과 가족력에 비추어 필요한 항목만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챕터 4. 정보의 홍수 속에서 중심 잡기. 건강검진 항목을 선택할 때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정보의 과잉에서 오는 불안감입니다. 주변에서 누구는 우연히 이 검사를 했다가 초기에 병을 찾았대라는 일화를 듣거나 수십 가지의 세부 검사 항목이 나열된 표를 보게 되면 혹시 이 검사를 안 해서 이상 소견을 놓치면 어쩌지? 라는 염려가 생기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하지만 가능성과 통계적 확률을 구분하는 이성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질병이 내 몸에 발생할 가능성은 0이 아니지만 증상도 없고 위험 요인도 없는 상태에서 그 병이 실제로 발견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희박한 확률을 모두 방어하기 위해 수많은 검사를 촘촘하게 추가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최종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이상 소견으로 인한 불필요한 추가 검사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은 우리의 소중한 돈과 체력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작정 검사 항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객관적인 지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혈압, 공복 혈당, 지질 수치,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작성한 위험도 지도를 나침반 삼아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만약 특정 기관에 대한 우려가 깊다면 고가의 검사 패키지를 결제하기 전에 먼저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접근법입니다. 챕터 5.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분배. 결국 꼭 필요한 검진과 그렇지 않은 검진을 나누는 기준은 나의 한정된 시간, 돈, 체력을 어디에 배치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신체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의학적 근거가 확실한 검사는 이 자원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투자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검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는 항목을 기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보건당국이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세워둔 필수 항목입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가면서까지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검사들입니다. 둘째, 이전 영상에서 분석한 위험도 지도를 참고하여 가족력, 과거 병력, 안 좋은 생활 습관 등으로 취약해진 기관에 대한 평가를 추가합니다. 셋째, 그 밖의 검사 중 대장 내시경이나 저선량 PET-CT처럼 가이드라인에서 근거 등급이 높게 평가된 검사를 추가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만의 검진표를 구성하면 근거가 불확실한 검사에 소모될 비용을 아껴 평소의 식단 관리나 운동 프로그램 혹은 양질의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검진은 결국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하는 이정표일 뿐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동력은 일상 속 생활 습관의 개선에서 나옵니다. 신체적 웰니스에 대한 노력이 건강검진에서 만족하고 끝내지 마시고 지속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으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설명해드린 의학적 근거와 통계의 연장선에서 검진과 진단, 그리고 추적 검사가 목적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내 검진 리스트에 있는 항목들이 각각 어떤 목적을 띠고 있는지 구분해 보겠습니다. 몸은 단기간에 소비할 대상이 아니라 평생 함께 가야 할 기반입니다. 웰니스 유키였습니다. 바쁜 하루 속 나를 위한 시간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8가지 웰니스 함께 채워가요. 작은 숨결에도 의미를 담아 지금 이 순간 평온을 느껴봐요. 균형 잡힌 삶 어렵지 않아요. 내일의 나를 위한 리처치 함께 만들어요. 웰니스 유키
Wellness 유키